반갑습니다. 시성가미모의 지모님들 사주세요입니다. 오늘 일주론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은 경자일주를 할 겁니다. 네. 경금일간을 한 번도 다룬 적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경자일주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큰 틀에서의 얘기들 한번 나눠보도록 해보죠. 바로 가보죠. 사주의 가치를 더해서 저는 사주세요. 자, 여러분, 경자일주 일주론이죠.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일주론은 우리가 학습의 용도로, 참고의 용도로 인지를 하십시오. 야, 경자일주는 이렇대 하는 것은 마치 A형은 소심해, 이런 어떤 혈액형적인 것과 또 비슷해요. 그래서 규정 짓기보다는 우리가 공부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자. 이해되시죠? 자, 보도록 하죠. 경금이 일주론이니까 일간이 됩니다. 경금일간. 그러면 금생수 하는데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얘는 상관이 되죠. 자수 상관이 일지에 있구나. 그리고 경자라는 애, 두 개를 이렇게 논해 보면 12운성적으로 사에 위치합니다. 사, 얘 죽을 사자죠. 사지에 있다. 요 얘기는 여러분 잘 보세요. 경금이 사지에 있어요. 12운성에서 사의 에너지예요. 그 이유가 자수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럼 벌써 우리가 조금 논해볼 만한 게, 경자일주는 이놈의 상관을 잘 못 쓰면 사지로 갈 여지가 있겠구나. 보편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경자일주가 되겠습니다.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자수의 지장간을 한번 보면 임계가 되죠. 임수는 일간 중심으로 우리가 육친 십성을 논하기 때문에 얘는 식신이 될 거고요. 그리고 얘는 상관이 되죠. 그러면 경자일주는 식신 상관을 쓰는데 굉장히 탁월할 것이고, 나아가서 수, 오행으로는 수의 식상을 쓰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인지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2운성 좌법으로 이렇게 자수와 임수, 자수와 계수 이렇게 해서 한번 어떤 에너지가 있나 보면 얘는 제왕의 에너지입니다. 12운성에서 제왕, 얘는 걸록에 해당됩니다. 자, 아니 자수 상관을 쓰는데 얘가 너무 강하죠. 제왕, 걸록, 12운성 그래프를 보면 걸록과 제왕 아니에요. 에너지를 쓰기 강한 레벨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요거 한번 짚고 넘어가면 경자에서 경금은 묘,절, 태 쭉쭉쭉쭉 가서 사지죠, 여기가. 네, 에너지가 하락 곡선에 있는 게 경금일간이다까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래프로. 하나씩 좀 뜯어보는 거예요. 이제 경금을 한번 갖고 와보게요. 경금. 경금이라는 것은 양의 금기운으로서 천간에 위치하고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막 경금을 물상적으로 하면 막 큰 바위, 단단한 거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의리가 있어요. 경금은 의리가 있어요. 이런 얘기도 하죠. 경금. 하지만 더 큰 틀에서 금이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수렴하는 기운이죠. 네. 그리고 이제 자수를 갖고 와서 보면 자수는 음의 수기운이고 지지에 있고, 얘는 우리가 자오묘유, 지지에서 자오묘유는 뭐예요? 왕지. 그렇죠. 왕지다라는 거는 그 색이 굉장히 뚜렷한 거예요. 그 색이 뚜렷하다는 근거는 우리 보이잖아요. 자수가 갖고 있는 지장간의 성분은 모두가 수기운이죠. 즉 수라는 응축하는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상관, 식신, 상관으로 쓴다라는 거죠. 제가 앞에서 보편성 얘기를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상관이 하는 일이 뭐예요? 상처 낸다고요, 관을. 그래서 상관이잖아요. 즉 상관은 정관을 극합니다. 그 얘기는 정관을 좀 알아야 될 거예요.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것, 어떠한 틀, 그리고 나를 억압하는 거. 억압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억압은 우리가 늘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감내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 우리 지모님들께 영상을 찍는데 머리는 산발해서 눈곱 끼고 막 침 질질 흘리면서 상관이요, 경관 막 이래봐요. 어때요? 격이 떨어지죠. 저도 여러분들, 지모님들을 대하는 어떤 마음가짐, 어떤 눈치, 어떤 격을 세우죠. 그와 같은 것들이 바로 이 정관이라는 거죠. 근데 상관은 정관을 극해요. 그래서 일단 보편성적으로 조금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상관이 굉장히 탁월할 때가 있죠. 상관은 우리가 천재적이야 이런 얘기도 하고요. 혁명적이야 라는 얘기도 하고요. 왜? 기존의 것들을 부셔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창의성, 획기적인 기획 능력 이런 것들도 다 상관을 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들이 과거에는 쓰기가 어려웠죠. 어디 윗사람이 있는데 아랫사람이 발언을 합니까? 이런 시대였잖아요. 과거에. 우리 뭐 중국이든 한국이든 어디든. 왜? 유교적인 사상도 있을 것이고. 예. 또 어떤 수직관계가 굉장히 익숙한 사회였는데 현대사회는 아니죠. 그래서 상관을 우리가 단순히 흉신이야라고만 논할 게 아니라 이러한 굉장히 유리한, 현대사회에서 유리하게 쓸 수 있는 기운이다라는 것도 인지해야 돼요. 그럼에도 경자일주에서는 다 수죠. 이 녀석들만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을 극하기 때문에 보편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요게 굉장히 큰 기술적인 부분이다. 그러면 요거는 특수하거나 혹은 굉장히 독특한 것이 돼요. 경자일주가 어떤 것에 꽂혀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요, 완전히 몰빵해서 하는 거예요. 수기운이잖아요. 응축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거 해가지고 뭐 대단하게 할 거야. 이것보다도 그 자체의 흥미예요.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쭉 판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기술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관, 즉 보편성에서 떠나 있다면 사실상 나의 만족에서 그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보편적인 걸 굉장히 추구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이 경자일주를 우리가 한마디로 좀 요약하면은 한정적인 상관을 쓰기에 굉장히 탁월하다. 여기서 한정적이다라는 것은 보편성에서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왜 직업에서도 그런 것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어느 한 분야에 굉장히 장인이에요. 그 장인이 언제 빛을 발하죠, 여러분? 사회가 그를 원할 때. 그래서 경자일주는 운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재성의 운이 중요하겠죠. 왜? 재성이라고 하는 거는 경금 입장에서의 재성은 뭐예요? 내 목표의식, 목표성,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방향, 나아가서 상관을 쓰기 때문에 식상생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운에서의 재성이 되겠죠. 예, 그 부분도 함께 경자일주에 대해서 우리가 논할 때는 참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살짝 정리를 해보면 경자일주는 금, 수, 그리고 지장간도 임수, 개수로서 전반적으로 사주가 음기운이에요. 받아들이고 몰두하고 집중하는 기운. 그리고 또 여기가 식상이다라는 거기 때문에 보편성, 정관에 있어서는 탁월하지가 않아요. 보편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편인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뭐 어떤 몰두하는 기운이 보편성과 떨어지는 거, 종교적인 색채, 철학적인 색채, 뭐 나가서 인문학적인 색채, 이런 색채로서 쭉 팔 수 있는 그러한 기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편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가져가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경자일주에 대한 대체적인 얘기는 끝냈어요. 이제 없는 기운을 좀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없는 기운을 가져오는 걸 우리가 보통 인종법이라고 하죠. 끌어온다라는 거예요, 기운을. 자, 금 있죠, 금, 경금, 수 있죠, 다 수네요. 그러면 우리가 목, 화, 토가 없죠, 경자일주는. 양간, 경금은 양의 기운이죠. 양간이기 때문에 천간에 있는 양의 기운들을 가져오면 돼요. 네. 갑병무를 가져와요. 그래서 얘를 자수와 함께 대입해서 12운성과 12운성을 보고 경금을 대비해서 10성을 보면 돼요. 자, 간목은 뭡니까? 금극목 하죠. 음행 같은 게 얘는 편재. 병화는 화극, 금 하죠. 나를 극하네? 편관이죠. 무토는
토생금하니까 나를 생하는 편인. 그리고 우리가 12운성적으로 보면은 목욕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태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묶어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 보통 인종에서 가지고 오는 기운은요, 인종은 없는 기운을 갖고 온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사주는 어느 균형을 맞춰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용신용신 하는 것도 균형을 맞추는 거잖아요. 인종으로 가져오는 거는 보통 반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반겨야 될 게 많죠. 그 얘기는 경자일주 여러분들은 경자일주로서의 숙제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럼 어떤 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냐면, 간목 편제를 쓴다는 게 목욕이에요. 목욕은 여러분 12운성에서 여기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살짝 움푹 파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패와 시행착오의 기운이다 라고도 합니다. 수면 위에 있으나 그 기운이 썩 녹록진 않아요. 이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편제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 않아요. 편제는 뭐예요? 예측할 수 없는 재물이죠. 근데 우리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상속, 로또, 코인, 그쵸? 하지만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조금 불리합니다. 따라서 내가 상관이나 식신을 써서 생재로 써 가져오는 게 유리하죠. 그럼 앞단에서 제가 재성의 운을 맞이하면 좋을 건데 어떤 운이겠어요? 정제가 좀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요것들은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숙제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거고, 또 병화는 편관인데 태예요. 태는 어디예요 여러분? 묘, 절, 태, 욕이란 말이에요. 상승하고는 있지만 아직 수면 아래에 있는 기운, 쓰기가 녹록치가 않아요. 인성, 편인도 마찬가지죠. 얘들 관은 내 맘대로 하는 게 편관이죠 여러분. 정관은 알아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정관이면 편관은 내가 스스로가 법인 거예요. 내 맘대로 할래. 그러다 내가 좀 화를 입을 수 있으면 이제 칠살로 작용하는 거, 그게 편관이 되겠죠. 얘가 태예요. 인성도 태예요. 쓰기가 녹록진 않아요. 하지만 가장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것들이 이 관성과 인성, 편관과 편인에 대한 거다라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보편성이 중요해요 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것도 요거를 같이 보면 또 나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정과 편을 논할 때 정은 안정, 편은 불안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종을 해서 가져온 기운들이 편편이들이란 말이에요. 편재, 편관, 편인. 이 얘기는 내가 없는 기운으로서 노력해야 되는 숙제가 있는 것 또한 좀 불안정하다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경자 일주로만 봤을 때도 임수, 식신을 제외하면 상관. 식신 대비 불안정하죠, 상관은.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안정과 보편성,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한 것이 경자일주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볼 것은 모든 일주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왕지가 있을 때는 합을 할 수도 있죠. 해자축, 그죠? 그리고 신자진, 다 반합까지도 할 수 있어서 얘는 늘 변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 잠재성이 큰 녀석이에요. 그래서 경자일주분들은 다양한 변화 속에서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장인정신으로 쭉 올라갈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이 드러남에 있어서는 매우 취약하니 안정적이고 보편적인, 어디에? 현대사회 보편적이고 내 삶에서 좀 안정적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자일주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면은 정말 막 쫙 파고들어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주변에서 보면 야 저거 해서 뭐하냐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보면요, 현대사회는 저거 해서 뭐하냐 라고 했던 것들이 굉장히 한 방에 각광받는 산업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e스포츠 있잖아요. e스포츠 뭐예요? 일렉트로닉 스포츠, 전자 스포츠라는 거죠. 이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오락실에서 이러고 있으면 뒤에서 뭐가 싸늘해서 이렇게 보죠. 그러면 엄마가 뒤통수를 이렇게 쫙 잡죠. 근데 그때 제 어머니께서 빠마를 하고 있었어요. 머리를 길게.
근데 이 빠만 머리가 뱀처럼 보이는 거예요. 메두사처럼. 얼마나 무서워요. 이건 몰래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던 것들이 산업의 발전으로 새로운 문화가 나오죠. e스포츠라는 문화가. 그래서 아시안게임에서 우승을 해서 군대도 안 가는, 군대 면제까지 되는 그런 사회로 도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경자일주 여러분들은 내가 몰두하는 것들이 쓸모가 없어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어떤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과 더불어서 요것들 꼭 챙겨서 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경자일주에 대해서 좀 큰 틀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죠. 사주는 여러분들의 삶을 유리하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그 도구의 준비는 제가 준비할게요. 여러분들께서 구독해주세요. 저는 사주세요.